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폭로했다가 체포돼 옥사한 인권운동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를 기려 제정된 국제인권법안입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재단은 매해 인권신장에 공로한 인사들에게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서방 민주국가들이 마그니츠키 인권 법안을 채택했는데 미국은 2016년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미국은 전 세계의 반인권 또는 반부패 행위자를 제재합니다. 미국 비자를 취소할 수 있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바로 이 법안을 인용해 홍콩에서의 기본 인권 침해 책임을 물어 중공 정치국 위원 한정을 제재할 것을 국가안전전략보고서에서 건의했습니다.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화당 연구위원회는 6월 10일 Strengthening America and Countering Global Threat란 제목의 국가안전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공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국제질서를 중국 위주로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공이 해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장 위구르인을 감금하고 홍콩의 자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 정치국원을 포함한 통전부와 고위층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키 법안을 통해 미 대통령은 인권 침해와 중단 부패를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부연했습니다. 중공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소위 중국 특색의 인권이란 명목으로 천부 인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으로 이 보고서는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과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주임 샤바올롱 그리고 중공의 주 홍콩 연락 판공실의 루어 후이닝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장 자치구 당위원회 서기 천추엔구어, 티벳 자치구 서기 우잉제, 공안부장 짜오크즈를 열거했습니다. 중공의 홍콩 마카오 판공실 부주임 짱샤오밍은 홍콩 기본법 반포 30주년 토론에서 홍콩의 문제는 비싼 부동산이나 빈부 양극화, 취업 같은 민생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 정치 평론가이며 베이징의 봄 명예주필인 후핑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전환한 것은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려는 조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당 당수 양유의 차오는 짱샤오밍의 발언이 살기등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짱샤오밍은 홍콩 독립 분자에 대해 무자비하게 탄압할 작정이라면서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대응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짱샤오밍의 담화가 1989년 천안문 사태 직전인 4월 26일 인민일보의 사설이나 5월 20일 리펑의 담화를 연상시킨다면서 대규모 진압을 위해 사전 정치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국안법 초안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전인대 상임위원회 심의 예정 명단에는 일단 없습니다. 홍콩의 친공 일간지인 송도일보는 그러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기간 중에 홍콩 국안법이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더라도 8월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콩 영일도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파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속전속결식의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안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에서 20일 동안의 회기에는 초안을 심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 본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홍콩 보안국장 리자 차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 홍콩 국안법을 책임질 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리자 차오는 이 부서가 정보 수집과 조사, 무장 부대를 관할한다고 밝혔지만 중공의
국가안전기구와 어떻게 합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월 들어 중국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폭우와 홍수의 위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11개 성에서 26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쏟아부은 폭우에 광시 구일린 저수지 부근의 주민들은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5, 60년대 지어진 저수지들은 원래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했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부실 공사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지난 댐들은 부실투성이라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광시 구일린 양소에서는 가옥이 2층까지 물에 잠겨 3층에서나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구이저우 총장현의 짜이비엔 향에서는 저수지의 일부가 무너져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50년 내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라면서 경악하고 있는 중국의 네티즌들은 장강의 산샤댐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샤댐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조건이 되는 대로 산 정상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샤댐 하류의 수많은 개미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고 극단적으로 경고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남부 각 성과 시를 강타한 폭우는 분지 지역으로 중국에서 가장 후텁지근하기로 소문난 충칭에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충칭은 쏟아붓는 호우로 길이 하천으로 변하고 수많은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집중호우는 남서부의 거의 모든 도시를 번갈아가며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린, 후난, 해롱장 등 여러 곳에서 이미 메뚜기 출현 사태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충 단계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밀집도가 대단해 벌써부터 중국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6월 5일 지린성 농업부는 긴급 통지문을 발표하고 메뚜기 방역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린의 여러 현에서는 평방미터당 50마리의 메뚜기가 보고됐습니다. 북방에서는 메뚜기가 아직 유충이지만 후난성 영저우시 닝유엔 현에서는 대량의 성충이 발견됐습니다. 논과 밭, 나무 위 그리고 가옥을 벌써부터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갑자기 닝시아 회족 자치구를 시찰했습니다. 빈곤 타파로 소강사회 건설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빈 건물을 배경으로 커다란 구덩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구덩이 앞에 서 있는 사진은 시진핑이 처한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왜 하필 이런 사진이 촬영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결코 좋은 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의 커다란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2020 코펜하겐 디마크러시 서밋이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했습니다. 코펜하겐 디마크러시 서밋은 2018년 덴마크 총리 라스무스가 제안해 설립된 행사로 올해는 6월 18일에 열립니다. 주최 측은 홈페이지에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한 폐렴의 와중에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을 주제로 녹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차이 총통에 이어 명단의 2순위는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3순위는 EU 집행위원회 부의장 베라 주로바였습니다. 타이완은 6월 10일 국산 고등훈련기 용잉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국방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청천백일기의 색채인 백색, 청색, 홍색으로 지장한 용잉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IDF 징구어호를 동반한 가운데 창공을 누볐습니다. 용잉은 IDF를 더 발전시킨 기종입니다. 용잉이 순조롭게 성능을 과시하자 따라 비행하던 IDF의 파일럿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용잉은 무장을 갖추면 고등훈련기에서
공격기로 변모가 가능합니다. 타이완 공군은 용잉이 노후된 F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잉은 주력 기종인 F-16V가 중공군의 젠10, 젠20을 상대하는 동안 해안에 상륙하는 전력에 대해 지상 공격 지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용잉의 1호기는 2019년 9월 24일에 출고됐습니다. 당시 차잉원 총통은 이 고등기를 용잉, 용감한 독수리로 명명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국방우주과학과 국내 관련 사업, 인재 양성에 큰 진보가 있었다고 치하하고 12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잉은 IDF 진고 개발로 멈췄던 항공 방산 부문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기를 수입하면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없다면서 차잉원 총통이 사업을 격려한 데 따른 쾌거였습니다. 타이완의 항공 방산 부문을 이끌고 있는 업체는 한시항입니다. 차잉원 총통의 외교 노력으로 한시항은 2019년 록히드 마틴의 아시아 지역 수리 보수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F-16AB형을 최신형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맡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전투기를 국산화한다는 타이완의 구호는 국기국조입니다. 2019년 용잉의 출고식에서 차잉원 총통은 IDF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공군 장성 화시진 장군과 시험 비행 과정에서 순직한 공군 장성의 업적을 언급하며 그들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의 굳센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국방력 증강 노력은 그녀의 임기 2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